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문을 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자 오늘 배울 글씨는 아시죠?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충자는 원래 이제 뱀 대가리입니다. 뱀 대가리고 머리를 세우고 꼿꼿하게 해서 꼬랑지까지 있는 이런 뱀의 형태를 따서 만든 형상학적인 한문입니다. 어떤 분이 참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한문과 또 하나는 한자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간단히 말하면 얘기가 많지만 간단히 말하면 한문은 한자부터 얘기하자. 한자는 글씨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 한문은 이 글씨를 이어서 글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죠, 문장.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 한문은 그 글자를 이어서 문장이 되게 만든 것.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그렇죠. 문장과 낮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벌레 충자입니다. 벌레 충자인데 이거는 쉽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구들이 다 아시는 글자잖아. 그러면 이 한문이라는 건 조금만 알면 들어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웃고 나오고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한문 이것도 충자지만 원래는 여기가 세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충자였었어요. 이런 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충자도 충자지만 그냥 점점 더 편하게 가는 거니까 요새는 이렇게 한 글자로 많이 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충자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냐면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어떤 동물이나 사물을 얘기할 때 벌레충이 들어가면 그거는 무조건 벌레나 동물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물론 아닌 것도 가끔 예외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흑토자가 두 개 있다. 그럼 이거는 개구리와예요. 개구리. 아까 개구리가 얘기해서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파충류나 조그만 덩치가 있는 것도 한문에서는 다 벌레 종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개구리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 개구리 한 거예요. 또 볼까요? 벌레 충자에다가 합자 아시죠? 합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건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벌레나 동물을 나타내는 거고 그런 조그만 어느 정도 소규모나 벌레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소리, 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걸 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뜻은 벌레가 붙으니까는 어떤 조그만 동물, 벌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주셨죠. 그래서 이게 합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합에 뭐냐? 이거는 조개예요, 조개. 조개합. 옆에 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돼요. 다만 이런 합은 합해진다는 건데 벌레가 붙어 있으면 앞에 벌레 칭자가 있으면 어떤 조그만 동물, 벌레 같은 그런 동물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약간 힘들지 모르지만 벌레 칭자에다가 이게 이제 령자인데 명령할 때 령이죠. 령. 이거는 잠자리예요. 잠자리. 잠자리인데 뭐라고 읽냐? 마찬가지로 령이에요. 이걸 령을 읽으니까. 여러분 올챙이 아시죠? 올챙이. 이거 콩두자잖아요. 그죠? 콩두가 아니라 그죠? 한 말 두 말 할 때 두자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챙이 두자예요. 뜻은 올챙이야. 근데 읽을 땐 두라고 읽어요. 앞에 이런 게 이게 한문에 앞으로 이런 게 무지무지 나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거 한번 또 하나 들어볼게요. 벌레 충자에다가 왜 이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학문 문자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모기문이에요. 모기문. 문이라고 읽지만 뜻은 모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 비문증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비문증. 비문증이라고 나이가 좀 드시기 시작하면 눈을 움직이실 때마다 뭔가 먼지가 낀 것 같이 이렇게 막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게 눈에서 있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손해원 잡으려고 다니다 보니까 신경 못 쓰는데 여러분들 눈을 감았다 뜨거나 아니면 눈을 돌릴 때마다 눈에 무슨 먼지 같은 게 있는 게 따라서 같이 도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비문증이에요. 그래서 비문증, 날라다니는 거라 이거죠. 날라다니는 거. 날라다니는 모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비문증이에요. 안 보이나요? 자, 비문증, 나를비, 모기문. 이거는 뭐 증상할 때 병. 이 비문증이라고 하죠. 그거를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비문증 할 때 그 문자가 바로 모기예요. 모기. 그러니까 벌레에다가 이 벌레 충자에다가 배울. 근데 왜 모기를 학문 문자로 썼는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문자 하나만 알면, 벌레 충자 하나만 알면 그 다음에 파생되는 글자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개미를 비라고 부르잖아요. 한문에서는 비, 개미를 비라고 부르는데 비도 마찬가지로 벌레 충자에다가 비자 쓰면 이게 개미예요. 개미. 안 보이나? 자, 이게 개미 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레 나타내는 거고 나타내는 건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비니까 그것도 똑같이 비. 그렇게 있는 거죠. 한 글자만 알면 뭐 예외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무지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한문으로 무지개는 근데 왜 벌레 붙여는 모르지만 그걸 옛날에는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무지개를. 그러니까 무지개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거는 공자지만 부를 때는 무지개 홍이라고 읽어요. 홍입니다. 무지개는.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요.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우리나라 그 치우천왕 있잖아요. 그 치우천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산 아래에 벌레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벌레 같은 놈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예전 전설이지만 그 엄청나게 싸움을 잘했던 전쟁의 신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을 중놈들은 그냥 벌레 정도로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하하게 불렀던 거죠. 이게 치자거든요. 그런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뱀 있잖아. 뱀사. 이것도 벌레같이 동물이 들어가고 사자니까 뱀사. 그러니까 그렇게 벌레 충자만 하면 그 다음에 벌레 충자에 다른 게 붙었다면 읽을 때는 그 옆에 있는 거를 음으로 읽고 그거는 무조건 동물이라는 거, 벌레라는 거, 조그만 거,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렁이는 인이라고 부르는데 지렁이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당긴다는 인, 이거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렁이 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론 아셨던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재밌는 그 벌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글자가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바람풍자잖아요. 그죠? 바람풍자에도 웬일인지 벌레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 안 씻으면 머리에 이 생기잖아요. 그 이가 생기면 그 이가 어떻게 되면 바람풍에서
왼쪽 거 하나만 지우면 됩니다. 요게 2예요. 재밌죠?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먼저 쓰고 여기에 이렇게 쓰면 이게 2예요. 그러면서 할 때는 이 슬이라고 읽어요. 슬. 2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 글자를 읽을 때는 슬. 여기도 벌레가 들어가죠. 이런 겁니다. 재밌으셨나요? 재미없으셨나요? 재밌었는지 재미없었는지 얘기 안 해주면 삐집니다, 저. 그냥 흥미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또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주시면 더 재밌고 그런 거죠. 예, 한문을 하면서 간단한 역사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국 역사도 그렇지만 중국 역사도 뭐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